흔히 겹치는 피부 질환은 첫 번째는 여드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모낭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낭충도 함께 발생을 하겠죠. 모낭염과 모낭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피부염으로 내원하는 경우에 내 피부염이 무슨 질환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정확히 못 받는 경우들이 많죠. 정확히 진단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내 병명이 뭔지, 진단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뭉뚱그려서 알레르기라고 얘기해 듣거나 아니면 얼굴에 그냥 피부염이다라고 혹은 습진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오는 경우가 드물죠. 진단이 두리뭉실하면 당연히 치료도 두리뭉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만 처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이 기승절 스테로이드만 쓰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스테로이드제를 여드름에 쓸 수도 없는 거고 스테로이드제를 주사에 쓸 수도 없는 건데,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 피부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주사 피부염, 여드름, 모낭염을 알면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지루성 피부염 홍조형 타입이 진행되면 얼굴 홍조, 주사 피부염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얼굴 습진형 타입이 진행을 하면 아토피와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얼굴 구진형 타입은 여드름이나 모낭염, 그리고 얼굴의 감염형 타입은 모낭염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 피부염의 중심의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이죠. 그래서 이 중심 질환을 알면 감별 진단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을 통해서 질환들이 건너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점일 수도 있고 그 질환의 중심점이 될 수도 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얼굴 피부염의 중심에 해당되는 지루성 피부염, 이 지루성 피부염의 병발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룰 겁니다. 병발되는 질환을 알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내 이 질환이 겹쳐져 있구나. 지루성 피부염은 몇 퍼센트고 다른 질환은 몇 퍼센트라는 그런 비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때 관리 비중을 알 수가 있겠고, 뭐가 중요한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주안점이 둘 수가 있겠죠. 즉 지루성 피부염이 여드름이 겹쳤는지, 지루성에 모낭염이 겹쳤는지,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충이 겹쳤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에 아토피도 같이 겹쳐진 경우도 있겠죠. 병발 질환을 아는 게 중요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루성 피부염의 병발 질환을 알기 전에 지루성 피부염은 어떠한 분류 기준을 갖고 서브 타입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다니는 질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의 분류는 지루성 피부염 홍조형 타입, 그리고 지루성의 구진형 타입, 그리고 지루성의 습진형 타입,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감염형 타입,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조형 타입은 얼굴이 붉어지는 타입이고, 구진형 타입은 얼굴에 좁쌀 같은 것들이 나면서 여드름양 발진이 생긴 거라 보시면 되고, 습진형 타입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짓무르는 타입, 그리고 얼굴이 붓는 해면화가 쉽게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감염형 타입은 모낭염을 낀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브 타입을 알면 병발 질환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지루성 피부염과 함께 생기는 질환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루성 피부염에 흔히 겹치는 피부 질환은 첫 번째는 여드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모낭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낭충도 함께 발생을 하겠죠. 모낭염과 모낭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지루성 피부염이 여드름이 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드름이란 건 뭐냐면 모낭 안에 피아크네가 증식을 해서 염증이 생기는 기전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드름이겠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모낭주의 각악화, 그리고 피아크네 이상 증식,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형태, 그리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노폐물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면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포는 안에 알갱이가 생기면서 짜면 나오는 게 면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에서 이 여드름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자잘한 염증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드름보다는 작은, 짜지지 않는, 면포가 없는 구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얼굴에 특징적인 양상이 있어요.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고 얼굴이 번들거리고 기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기름종이를 하루에 여러 번 쓰게 되는, 그리고 세안을 했을 때도 기름이 떠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 구진형 타입인데 이때 피지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피지 과도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조건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습진형 타입이기 때문에 습진이 나았다 호전됐다 나았다 호전됐다 할 때 각질이 생기죠. 이 각질이 모낭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기 좋은 두 가지 조건들이죠. 피지 분비 과다 그리고 모낭의 곽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은 여드름이 흔히 생기고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여드름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드름을 먼저 치료해주면 지루성 피부염이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싹 없앱니다. 그래서 얼굴 붉은 걸 없애고 얼굴 피지 분비를 없애고 얼굴의 구진들을 싹 없애면 남는 건 뭐예요? 여드름이죠. 그럼 여드름만 쏙 짜주면 지루성 피부염도 낫고 여드름도 낫는 원리인데 반대로 여드름을 치료해주면 지루성이 그대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드름이 또 생기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미용 관리를 통해서 피부 관리만 해주면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낀 경우는 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은 듯 하지만 관리를 또 안 하면 또 생기는 재발이 굉장히 잦은 타입이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끼는 경우죠. 이때는 지루성 피부염을 반드시 먼저 치료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드름도 일정 부분 좋아지고 그리고 남은 여드름은 그냥 짜주기만 하면 아주 쉽게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또 많이 병발되는 건 모낭염입니다. 모낭염은 사실 피아크네, 여드름균과 비슷한 건데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한 게 이제 황색 포도당 구균이 증식을 하는데 얼굴 지루성 피부염 오래되면 피부의 항상성이 깨지죠. 그러면 세균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때 증식하는 게 황색 포도당 구균이나 연쇄 구균인데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당 구균이 증식을 하죠. 그래서 두피 쪽이나 얼굴 쪽에서 털 나는 부분, 눈썹이나 콧수염 부분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 눈썹 속에 그리고 눈썹 사이 그리고 콧수염 혹은 턱수염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정해진 부위에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간혹 볼에도 몇 개 나긴 하는데 대체로 털난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이 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낭염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곤 하는데 자꾸 재발하고 잘 안 낫는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낫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에 깔린 상태에서 모낭염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 모낭염만 치료해주면 낫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을 쫙 없애면 모낭염의 세균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없애주면 모낭염은 자연히 낫습니다. 특별하게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항생연고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낫게 되겠죠. 왜? 세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루성 피부염에 병발되는 질환은 모낭충이겠죠. 이건 주사 피부염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얼굴 지루성 피부염 오래되면 얼굴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 중에서 기생충인데 얼굴에 모낭충은 원래 상시 있는 기생충인데 이게 이상 증식하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게 되면 얼굴이 뜨겁고 노폐물이 많고 피지 분비가 많고 각질이 많죠. 모낭충의 먹이가 되는 피지와 각질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모낭충이 증식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오래되게 되면 모낭충이 이상 증식하기 때문에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얼굴 홍조증 그리고 구진 농포성 주사를 띠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이 같이 병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루성 피부염 모낭충이 증식한 경우죠. 이 경우에도 지루성 피부염을 억제해주면서 모낭충을 억제하는 치료를 해주면 지루성도 없어지고 모낭충도 없어지고 그러면 혈관 염증들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에서 병발되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드름, 모낭염, 모낭충의 이상 증식에 한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이 병발되기 쉬운데 그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 장애를 치료해서 지루성 피부염을 억제해 주겠죠. 그러면 여드름도 함께 좋아지고 모낭염도 좋아지고 모낭충도 이상 증식한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 피부염을 치료할 때 지루성 피부염 하나만 치료를 잘해줘도 대부분의 병발 질환들은 쉽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